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 강덕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벡터사의 차량 충전과 관련이 있는 여러 제품들 중에서 캐노이를 이용하는 캐노 옵션 스마트 차징과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3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선 저희 캐노의 많은 옵션 중 하나인 스마트 차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스마트 차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힐트 테스트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EV 자동화 테스트를 위한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에 대해 설명을 드린 뒤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를 이용하여 간단한 데모를 진행한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소개드리기 전에 잠시 차량 충전과 관련된 몇 가지 정의된 커넥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서로 커넥터의 형상들이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터들은 AC 타입 혹은 DC 타입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형상들이 서로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는 AC 충전을 위한 타입 1 커넥터와 DC 충전을 위한 두 개의 핀이 확장된 컴바인드 차징 커뮤니케이션, 즉 CCS 타입 1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AC 충전을 위한 타입 2 커넥터와 DC 충전을 위한 CCS 타입 2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CCS를 따르긴 하지만 유럽의 CCS 타입 2 커넥터와 미국의 CCS 타입 1은 형상이 약간 다르므로 서로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 모두 차량과 충전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파워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데모와 GBT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충전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CCS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데모와 GBT 같은 경우에는 차지우라는 표준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위 레이어의 변화 없이 커넥터의 형상 통합을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충전 방식은 미국, 유럽과 같이 하나의 인렛으로 AC/DC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CCS 규격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GBT,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차데모까지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CC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CCS 타입 2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차량에서 보실 수 있는 인렛 부분이며 이 인렛 부분에 커넥터가 꽂히게 됩니다. 인렛의 위쪽 부분은 AC 충전을 위한 부분이고 아래쪽 두 개의 핀은 DC 충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왼쪽 사진은 AC 충전을 위한 타입 2 커넥터이며 오른쪽 사진은 DC 충전을 위한 CCS 타입 2 커넥터입니다. DC 충전을 하기 위해 CCS 타입 2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두 개의 핀이 더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사진으로 돌아오면 사진의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들은 AC 차징을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CCS 커넥터에는 그 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커넥터 모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사용이 되는 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PPP는 인렛에 플러그가 꽂혀 있음을 확인하고 케이블의 전류 용량을 코드화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확인합니다. PEP는 CP에 대한 보호 도체 및 접지, CPP는 차량과 충전기 간의 로우 레벨 커뮤니케이션인 ADC와 PWM을 이용한 아날로그 시그널링과 하이 레벨 커뮤니케이션인 PLC를 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CCS는 ISO 15118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ISO 15118의 스펙들이 OSI 7 레이어 계층의 어느 영역을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게 되면 ISO 15118 스펙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O 15118-1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해 놓은 스펙으로 OSI 전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SO 15118-238의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ISO 15118-2의 경우는 캐노이를 이용하여 OSI 상위 레이어들의 프로토콜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ISO 15118-3의 경우는
로우 레벨, 하이 레벨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물리적인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VT 시스템에 VT7870 모듈을 이용하여 OSI 1, 2 계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펙으로 나와 있는 ISO 15118-4의 경우에는 뒤에서 나올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캐노 옵션 스마트 차징은 차량 통신과 관련된 통신 프로토콜들을 분석, 테스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캐노의 옵션입니다. 현재 옵션 스마트 차징에서 지원을 하는 규격은 CCS와 GBT가 있습니다. 각각 CCS의 경우에는 CP라인을 이용한 PLC를 이더넷으로 변경해주는 홈 그린파이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캐노의 옵션 이더넷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GBT의 경우에는 J1939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통신을 하므로 역시 추가적으로 캐노의 옵션 J1939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캐노 옵션 스마트 차징이 나오기 이전에는 홈페이지에서 따로 애드온 파일을 제공했었습니다. 당시의 마지막 버전은 2.1.2 버전입니다. 그 뒤에 캐노 버전 11 SP3부터 옵션 SCC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버전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애드온이 설치가 되지 않으며 호환 또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캐노를 버전 11 SP2로 다운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애드온에서 옵션으로 바뀌면서 크게 변경된 점으로는 GBT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시큐리티 매니저에서 TLS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움말 스마트 차징 섹션에서 뉴 피처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스마트 차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힐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C 테스트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EV 내에 있는 제어기에 대한 테스트, 충전기에 대한 테스트, 마지막으로 차량과 충전기 간의 통신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SCC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SO 15118에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지원해야 하며 당연히 EV 및 EVSE 모두 테스트가 가능해야 합니다. 폴트 인젝션이 가능해야 하며 EV 혹은 EVSE 개발을 할 때 그리고 호환성 테스트 할 때 모두 유용해야 합니다. 스마트 충전 통신에 물리 계층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PWM과 PLC 모두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CP라인 신호 생성 및 수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툴은 어떤 식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에 있는 온보드 차저가 수행할 테스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할 테스팅 항목들로는 우선 ECU의 정상적인 동작 확인, 프로토콜 및 시그널 처리와 같은 충전소와의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차량 내 다른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테스팅 항목들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EV에 있는 온보드 차저를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인 온보드 차저 ECU와 연결해야 하는 충전기는 VT 시스템, 캐노, V테스트 스튜디오 및 파워소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과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VT 시스템의 VT7870을 이용하여 연결이 됩니다. VT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CP 라인에 연결이 되고 파워 서플라이와 같은 외부 장비를 제어를 합니다. 해당 VT 시스템은 PC에 있는 캐노를 통해서 제어가 되어집니다. 캐노에서는 테스트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결되어 있는 ECU와의 통신을 측정 및 분석할 수도 있고 로깅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SCC DLL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툴인 V테스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EV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케이스를 카플, 테이블 에디터, 다이어그램 에디터와 같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구성들을 통해서 EV에 있는 온보드 차저를 테스트를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EVSE, 즉 충전기 측에서 수행할 테스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과의 커뮤니케이션,
충전기의 동작, 프로토콜, CP 라인을 이용한 차와 충전기 사이의 시그널링 등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테스트 환경을 꾸며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EV를 테스트할 때와 비슷한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하는 대상이 충전기 측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구성 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VT 시스템과 캐노가 EV 측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EV 테스트 환경과 똑같이 V테스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테스트 자동화에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직접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벡터의 툴을 이용하여 EV, EVSE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EV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는 EV에 대한 적합성과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테스트는 카플로 V테스트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테스트는 소스 코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1년 단위의 구독 라이센스로 제공이 됩니다. 현재는 ISO 15118-4에 정의되어 있는 케이스 중 44개의 굿 케이스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데모의 경우 2021년 이후에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의 경우에는 캐노의 애드온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ISO 15118을 지원하는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는 캐노 13과 옵션 이더넷, 옵션 스마트 차징, 그리고 V테스트 스튜디오 4.0 서비스 팩 2 이상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에 대한 출시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버전은 2.0으로 처음으로 ISO 15118-2에 대한 컨포먼스 테스트 스펙인 ISO 15118-4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리스트는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의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GBT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ISO 118-4에 대한 추가적인 케이스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의 워크플로우는 그림과 같습니다. 제너레이션 툴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제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유닛을 생성을 해서 직접 캐노 환경에 테스트 유닛을 추가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유닛을 생성함과 동시에 툴에서 테스트 유닛이 포함된 캐노 환경을 같이 생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성된 캐노 환경을 이용하여 테스트 유닛들을 실행한 뒤에 실행한 테스트 케이스들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를 생성 및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 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DIN 7012와 ISO 15118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선택하신 뒤에는 V테스트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 및 캐노 환경을 생성할 폴더와 현재 캐노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워크플로우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V테스트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만 생성을 할지 아니면 캐노 환경도 같이 생성을 할지 선택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션 버튼을 이용해서 테스트 유닛 및 캐노 환경을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생성된 V테스트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을 V테스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열어보시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 창은 카플과 테스트 테이블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창 프로젝트 뷰의 경우에는 테스트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창에서는 각 프로토콜 스펙의 요구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PCI와 PIXIT에 대한 정보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내용들은 고객분들께서 수정 및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별도의 캐논 환경에 직접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정상적으로 설정이 완료가 되어서 생성된 캐논 환경을 열어보시면 슬라이드에서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테스트 유닛 창에서는 체크박스를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베리언트를 통해서 PCS, PIXIT 값을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위와 같은 설정이 모두 되었다면 측정을 시작을 하신 뒤에 테스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진행에 대한 결과는 테스트 유닛 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버딕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시지만 실시간으로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스 윈도우를 통해서도 통신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캐논 테스트 패키지 EV를 이용한 테스트 자동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논 테스트 패키지 EV를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해 줍니다. 현재는 DINSPEC과 ISO 15118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ISO 15118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선택한 뒤에는 아웃풋 폴더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폴더에는 생성된 VTest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 및 캐논 환경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대로 테스트 유닛만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 캐논 환경까지 같이 생성할 것인지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 유닛과 함께 캐논 환경까지 같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 석세풀리 피니시드라고 문제없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생성된 캐논 환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셉트를 눌러서 캐논 환경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캐논 1을 보시면 왼쪽에 자동으로 추가된 테스트 유닛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 유닛에는 ISO 15118-4에 적용되어 있는 컨포먼스 테스트 케이스들이 일부분 구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들은 EMI와 PNC를 이용하는 DC 차징에 대한 굿 케이스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 유닛에 정확히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캐논 테스트 패키지 EV 툴에 가셔서 F1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헬프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해당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 테스트 케이스에서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각각 EMI 방식과 PNC 방식으로 설정하여 번갈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EV 쪽 이슈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셋업에 시뮬레이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어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디세이블을 해주셔야 됩니다. EMI 방식이랑 PNC 방식은 현재 아래쪽에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EMI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가 동작을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리포트를 비교를 해줄 건데요. 테스트 리포트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필드 코드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케이스를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다 되었고요. 우선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기 전에 측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테스트 셋업 창에서 테스트를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EMI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버딕트를 통해서 해당 테스트 케이스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트레이스 윈도우에서도 현재 버스상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PNC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속성을 바꾸셨다면은 꼭 그 환경 속성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에는 PNC 방식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테스트 케이스들이지만 EMI 방식과 PNC 방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서로 다르게 수행이 되는 것을 아마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테스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테스트 리포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리포트의 경우 생성된 캐노 컨피그레이션 폴더 내에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EIM 방식으로 진행된 테스트 리포트이고 오른쪽은 PNC 방식으로 진행된 테스트 리포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EIM 방식과 PNC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테스트 케이스의 시퀀스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환경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손쉽게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EV 제어기 검증에 많은 이점과 시간 절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캐노 테스트 패키지 EV를 이용한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대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슬라이드에 있는 메일 주소 혹은 저희 서포트 팀으로 연락 주시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